네, 오늘 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상당히 좀 혹독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좀 끝에 가서 들어 올리려는 시도를 한 것이 그나마 긍정적인 쪽으로 평가를 해줄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의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히 연결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 장의 전반적으로 지수를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요. 1%가 넘게 코스피는 좀 빠졌습니다. 24포인트 가까이 빠졌는데요. 2000선 그냥 손쉽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1993에 머물렀고요. 코스닥 역시 3포인트 빠졌습니다. 장중에 한 4포인트 이상 내려간 것에 비하면 그래도 좀 들어 올리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나마 501선으로 아직까지는 500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목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 2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전날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한 점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줬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11월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데 따른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중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해지면서 2000선은 물론이고 1990선도 무너졌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의 낙폭이 확대되면서 장중에 1.5%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3.46포인트 하락한 1993.7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인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2천억 원을 넘어섰고 기관도 629억 원가량 매도했습니다. 개인만 2,996억 원 정도 매수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강보와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하락 반전하면서 4거래일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정책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에 우리 시장 맥을 못 추는 하루였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어떻게 마감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코스닥 지수 전거래일보다 3.12포인트 하락한 501.0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외국인만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고 기관과 개인은 매도했습니다. 개인은 26억 원, 기관은 21억 원 매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원 60전 상승한 1,059원 50전에 개장했습니다. 오늘 환율 상승의 원인은 미 연준이 현지 시간으로 20일 공개한 지난달 FOMC 회의록에서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오늘 우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5원 25전 오른 1,063원 15전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환율이 일단 연저점인 달러당 1,054원 30전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1,06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네,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달킴 김선윤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를 가뿐히 달성한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보겠습니다. 네, 초반에 나온 종목들이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네, 윈스테크넷부터도 아주 좋았고요. 현대중공업까지.
네, 요 근래 추천받은 종목들 중에 뭐 단연 에이스라고 하면 할인이죠. 20.8%로 목표가 2번에 걸쳐서 달성을 했고요. 삼진제약 역시 현재 7.9%입니다. 아마 평균 한 10%를 넘나드는 그런 목표 달성 수익을 거두지 않았을까 언뜻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잘 달리고 있는 김선유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익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어느새 좀 목요일까지 빠르게 좀 달려온 모양새입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2,000포인트 또 한 번 깨고 내려갑니다. 지금 1993포인트대. 그리고 코스닥이요. 500포인트 터치해주는 흐름에서 501포인트에 장을 마감을 하네요. 확실한 조금 어떤 해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왜 옐런 의장은 양적 완화 축소를 안 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또 한 번의 FOMC 연준 의사들은 또 양적 완화 FOMC 회의 한 서너 번 안에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또 연출해주고 있단 말이죠. 왜 자꾸 저희를 불안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요. 이런 기회를 조금은 이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공포를 즐겨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 만약에 좀 지수가 하락을 한 이후에 상승 쪽으로 다시 턴하는 포인트 보일 때 그땐 또 한 번에 어찌 보면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금 가지신 분들은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신 분들이라면은 추가 매수나 아니면은 어찌됐든 바닥은 치고 갈 수 있으니까 홀딩 의사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상담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 다음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번호는요. 013-3366-0110번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상담해드리고요. 미처 상담해드리지 못한 분들은 제가 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받아보셨죠? 그렇죠? 꼭 다 보내드리니까요. 걱정 마시고서 많은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종목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도 다 상담해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인데요. 0896님께서 또 보내주신 것 같아요.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고백을 할게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중에도 포스코 ICT가 있습니다. 네, 잠깐 고백을 먼저 했네요. 그 이유는 뭘까요? 수급 개선세가 좀 눈에 보였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 중에 가장 컸던 게 악재를 작용했던 게 바로 유상증자권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전기세가 올라가니까 스마트 그리드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가 또 급등을 합니다. 포스코 ICT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포스코 ICT의 큰 흐름을 살펴봐 드릴게요. 주목 열어놨습니다. 2011년도부터의 차트를 제가 열어놨습니다. 차트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이 열어놓은 차트가요. 2011년도부터의 차트 흐름입니다. 바닥입니다. 여기 바닥이죠? 보세요. 바닥권부터 라인 동그라미로 시작할까요? 동그라미 그어드릴게요. 바닥이고요. 여기 바닥 포인트들 눈에 잡히실 거예요. 그쵸? 되게 조금 어찌 보면 되게 신기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볼게요. 라인을 조금 이어보겠습니다. 조금 감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커다란 흐름에서 바닥 라인으로 해당했던 부분 자체가 요 라인으로 들어왔던 부분이고 또 하나 다시 고점 라인에서 못 가더라도 올라갔던 상승폭을 또 보자면요. 요런 그림이 또 그려집니다. 그렇죠? 네. 요때는 뭐 슈팅한 부분 하지만 갔던 거고요. 요런 포인트들이 또 고점 영역으로 눈에 잡혀주네요. 그럼 여기는 요 포인트겠죠? 그렇다면 뭐 8,5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는 소리인가? 그럴 가능성이 일단은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있어 보입니다. 다시 일봉으로 가볼게요. 크게 빠졌던 주가 흐름 자체 다시 회복을 해줬는데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 또 한 번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게 해주면서 주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만 크게 금액 자체가 너무나 크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세 인상 부분이 크게 호재를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수급 볼게요. 포스코아이티 수급 보면요. 오늘 외인 8만 주의 기간이 40만 주 매수를 합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전부 다 매수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죠? 이게 19일날 매도했던 물량들을 다시 다 잡아줍니다. 전부 다요. 아마
내일도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어찌 보면 이게 운이 좋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잃지 말라는 신의 계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가져가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바닥권에서부터 좀 가져가시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지 않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는데 매수가가 9,300원이세요.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8,500원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500원 정도 라인인데 8,500원 라인에 도달했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상담을 주세요. 그때 수급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8,500원이기 때문에 그 라인까지는 좀 홀딩 의사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정말 감사드리고요. 바로 오늘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오늘은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날씨만큼 차가운 시장, 차가운 시황, 이렇게 좀 얘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정말 춥습니다. 그렇죠? 최근 들어서 계속 좀 추워지고 있어요. 근데 햇살은 되게 따뜻한, 바람은 불지 않았던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따뜻한, 햇살을 타고서 주가가 조금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서서히 조금 생기지 않을까라는 조금 느낌도 드는데, 확실한 포인트들은요, 커다란 시황의 수급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외인들과 기관들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렇죠? 외인들이 2,300억이고요. 기관들이 5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요, 이 기관들의 매도세 자체가 조금 크지가 않고 제한적으로 좀 잡히고 있다는 거죠. 내일장에서는 다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수세로 돌아올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오늘 어느 정도 바닥권이고요. 2,000포인트 깰 때마다 다시 상승을 해줬고요. 내일장에서 다시 2,000포인트 회복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는 너무 놀라지 마시고서 햇살이 따뜻한 만큼 시장을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말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나 제가 5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00점주 살펴볼게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현대위와 그리고 원익 IPS, 덕산하이메탈, 자화전자, 포스코, ICT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현대위와 다 좋은 종목인데요. 이 종목들을 살펴보기 전에 상담이 좀 들어왔네요. 요거 좀 살펴보고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2가지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8567님께서요, KTS 5,1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올라갈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살펴볼게요. 5,100원에 사셨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급등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잘 움직여줍니다. 이 종목의 상승 추세가 지금 4일째 지속되고 있는데 얼마나 지속될지 된 여부를 조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크게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요. 지금 고점 라인 부분이 4월달입니다. 4월부터 해서 흘러내렸고요. 주가 흐름 자체 다시 21선지로 타고 올라가는 반등 구간을 보여주는데 KTS 이 종목이 크게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수급적인 부분이 지금보다는 조금 강화된 흐름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최근 들어서 수급입니다. 지금 이제 수급에서 보자면은 기관들의 흐름, 외인들 기관 다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지금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요, 보험 쪽의 물량과 더불어서 연기금 최근에 들어왔던 거, 요런 서로 치고받는 모습에서 외인들의 힘에 의해서 조금 올라간 거지, 전체적으로 수급 자체가 꼬임 현상이 풀린 건 아직 아니에요. 매수가가 조금 높긴 하세요. 근데 1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 자체는 4,400원으로는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까지 가기 힘들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요. 항상 조금 어느 정도 120일선 라인 뚫고 올라갈 때마다 부딪혔기 때문에 약간 조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올라서는데요. 120일선 위로 올라선 다음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4,300원, 4,400원대 부근에서 최소한 3, 4일 정도는 횡보를 해줘야 됩니다. 3, 4일 정도. 횡보를 해주는 모습. 그때 좀 더 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4,000원, 3,400원 정도까지는 4,400원 말씀드릴게요. 4,400원까지 가져가시는데, 갑자기 횡보를 하지 않고 떨어져서 다시 4,300원 밑으로 떨어져 버린다. 그때는요,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고 횡보할 경우에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충분하게 올라갈 거예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은요, 112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41,900원 매수하셨어요.
정말 셀트리온 잘 사셨습니다. 셀트리온은요, 지금 제가 정말 아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정말 빅데이터를 이용하셔서 종목을 매수하시고, 원유 선물 이렇게 많이 크게 이제 놓으시는 분들이 셀트리온 정말 꾸준하게 매수를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2의 삼성전자 얘기도 나와주고 있거든요. 정말 크게 갈 확률이 높고요. 램시마 관련해서 또 M&A 관련해서 이슈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계속적으로 매수하셔야 되고요. 저는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정말 싸다라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상승할 날이 조만간에 올 것 같습니다. 꼭 좀 홀딩 하시길 제가 당부드리고 또 당부드리고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잠깐 상담을 해드렸고요. 오늘 5가지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 종목들 아까 보셨나요?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리고 오늘 바로 추천주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져간 5가지 종목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현대유화, 원익IPS, 덕산하이메탈, 자화전자, 포스코 ICT,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5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추천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추천주는요, 바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인데요. 약간 조금 익숙하지 않은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비츠로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비츠로셀 이 종목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서 군부대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업체,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적 정말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최근에 수급 상황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수급과 차트만 보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 볼게요. 최근에 비츠로셀 수급입니다. 정말 빠르게 보이시나요? 기관들 특히 투신권 매수가 나와주고 있고요. 연기금마저 매수세가 갑자기 들어오는 이런 아주 긍정적인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뭐라 말씀드렸죠? 배터리 납품입니다. 그런데요, 차트를 볼게요. 왜 이 종목이 갑자기 주목을 받냐면요. 지금 왜 여기서 매수를 왜 하고 있습니까? 이 바닥권에서. 차트를 제가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보세요. 올해부터 차트입니다. 바닥 라인 제가 선 긋습니다. 포인트 잡히십니까? 5,500원 라인 바닥 인식입니다. 바닥 인식이죠. 그렇죠. 여기 보이시죠? 바닥 인식으로서 주가 반등을 주는 흐름이고요. 못 가더라도 얼마까지 올라갔죠? 체크해 볼게요. 여기 위 라인입니다. 보이시나요? 6,000원까지는 죽어도 올라갔던 가격이란 거예요. 더 갈 수도 있고요. 6,000원까지는 일단 갔다는 겁니다. 늦어도 뭐 한 달 반 안으로는, 한 달 안으로는 무조건 간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차트 조금 크게 볼게요.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 여기서 매수해서 이때 팔아야지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기관들이요. 투신권에서. 이 포인트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매수가는요, 말씀드려보자면요, 5,500원 라인에서 5,700원 라인으로 해서 조금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목표가는 당연히 6,0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요, 5,400원으로 잡고서 이 라인 깨는 라인을 제가 잡아드리는 거예요. 5,400원 잡고서 대응을 하신다면요, 짧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딱 어떻게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비츠로셀 말씀 드려봤고요. 빠르게 한 번 더 수익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률 드림팀 시즌1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보시다가 또 이게 마음에 드는, 저분 잘하시는데 하는 분이 있으면은 또 응원 문자를 주셔도 됩니다. 013-3366-0110으로 문자를 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샘플러스 유료 방송을 한 달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1월 2주차 수익률 볼까요? 네, 오늘장팀과 내일장팀, 오늘장팀이 조금 힘겨워 했었는데요. 오늘 0.7% 손실로 별로 크지 않게 많이 좁혔습니다. 자, 내일장팀은 3.9% 수익으로 잘 달려주고 있고요. 내일장팀이 현재 이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 11월 3주차죠. 바로 지금입니다. 0.3%대 4.8%로 내일장팀이 아직까지는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장팀이 2주에 걸쳐서 내일장팀에는 좀 압도당하는 그런 형국이군요. 네, 자, 오늘은 과연 어떨지. 오늘장 팀에서는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내일장 팀에서는 JB스탁의 이현진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 전문가께서 갖고 오신 종목들 열어서 보죠. 네, 오늘장 팀에서는 정태근 전문가께서 우리 ENL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정태근 팀장의 종목이고요. 자, 내일장 팀에서는 이현진 전문가가 금호 석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우리 ENL, 금호 석유. 참 웬만해서는 이게 언급되지 않았던 종목들이 또 오늘 불꽃 튀기는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정태현 팀장께서 우리 ENL에 대한 기업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또 여전히 또 코스닥 시장이 안 좋은 반면에 또 코스닥 정보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일단 뭐 간단하게 회사 설명드리면서 뭐 키포인트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회사명에서 조금 참고가 되듯이 LED 칩이라든지 그리고 LED 패키지, 그리고 라이트바를 주력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트바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제품의 디스플레이, 백라이트 유닛, 광원 역할을 하는 주력 조립 부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이트바라든지 그 LED 패키지 같은 경우에 뭐 핸드폰이랑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리고 태블릿 PC, 뭐 노트북, 그리고 TV에 사용이 되는데 최근에 그 가격 조정이 좀 크게 나왔어요. 그 이유가 그 애플에서 출시 예정인 태블릿 PC 신제품인 아이패드 5세대 부품 공급 업체에서 좀 제외가 되게 되면서 조금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미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애플 공급 물량 축소를 시켜 나가게 되면서 태블릿 PC용에서 대신에 TV 쪽으로 많이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LED TV 좀 부각만 되면 상당히 좀 잘 나갈 회사인데 그런 부분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어쨌든 TV용 그 LED 후면 광원 장치 사업에 대해서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데 2013년 2분기부터 지금 이제 LG전자 LED TV의 부품을 이제 공급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쪽 TV 업체들에서도 지금 이제 공급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건비가 저렴한 그 베트남 쪽으로 그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서 원가에 대한 부담도 조금 조금 줄었다는 것도 이제 조금 호재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도 그렇다면은 그 TV 시장 이런 부분이 되고 있는데 TV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한 업황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긍정적인 소식이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가 올해 하반기부터 그 생산하는 모든 LCD TV에 광원으로 LED를 현재 공식 사용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LED뿐만 아니라 LCD TV 같은 경우에도 현재 LED로 이제 대체가 되고 있고요. 해외 쪽 같은 경우에도 동남아시아 같은 일부 신흥시장을 제외를 하고는 지금 현재 광원을 계속해서 대체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냉온극 형광 램프라고 하는데 CCFL이라고 이 부분을 사용하는 LCD TV는 거의 단종이 됐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ED TV 부품 수앱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ENL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애플 어떤 부품을 공급한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애플 대형 아이패드에 가까운 UHD LED TV가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최근 TLI라는 종목이 좀 이런 부분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ENL도 마찬가지로 TV 쪽에서 부각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OLED TV 같은 경우에 55인치 OLED TV, 곡면 플렉서블, 곡면 TV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수율이 예상만큼 올라와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OLED TV가 완연하게 LED TV를 현재 대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정설인데요. 지금 수율이 한 15% 정도 현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TV 산업계 쪽에서 보게 된다면 한 7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줘야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ENL, 이게 3분을 꽉 채워서 쓰셨습니다. 정태윤 선생님, 갈수록 이게, 는다니까요. 예, 가격대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윗꼬리 단계 조금 아쉬운데요. 네. 저 오늘 매수 그 차트를 좀 보면서 잡아본다면은,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오늘 좀 윗꼬리 달면서 1.7% 정도 마감해서 2,945원인데, 가격대를 저는 2,900원에서 3,200원 정도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최소한 2,900원 이하 정도 가격이면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 같은 경우는 조금 높긴 하지만, 4,500원 좀 설정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최근에 어떤 거래량을 본다면 시세가 한 번 정도 분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500원 조금 높게 잡은 부분 이해 좀 해주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650원. 지금 21선이 있는 2,650원에 설정을 하고 이번 주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ENL 앞으로 뭐 대세로 굳어지는 그 방향 자체는 이미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ENL이 사업을 영위하는 LED 쪽 꾸준히 좀 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현진 전문가님의 금호석유. 금호자만 사실 들어가도 이게 좀 어렵지 않아? 뭐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금호석유 어떤 장점이 지금 있습니까? 네,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88%가 이제 정밀화학이랑 합성 고무 쪽으로 이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일단은 이제 유럽이랑 미국 중심의 교체용 타이어의 수요가 이제 내년 2분기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회복된다는 이런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이제 타이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금호석유도 이제 실적이 계속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일단 들고 와봤고요.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나온 리포트에 의하면은 이제 내년 매출액은 한 6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한 5천억 가까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최근에 영업이익이 일단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전기세를 그러니까 전기세를 계속 올리면서 이제 기업들의 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병합 발전소를 이제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해서 이제 2015년 말까지 이제 증설할 계획이 계속적으로 이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기업 자체 내에서 이제 다른 기업과는 좀 다르게 좀 이제 전기 수요나 이제 이런 수요를 이제 자기네가 스스로 이제 좀 채워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전기세를 증가시키면서 생기는 이제 대기업들의 이제 리스크를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보다는 이제 기관의 매집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제 대형주인 만큼 이제 지수가 하락하면은 이제 같이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1.8% 정도 좀 밀리긴 했지만 이제 다른 종목에 비하면은 좀 확실히 양호하게 좀 지켜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외국인이 지금 매집을 했던 그런 종목이 아니고 지금 기관이 매집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과는 이제 동조하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해서 일단 금호석유를 일단 들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철환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2013년 4월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셨는데, 이제 보시면은 단가가 다 10만원대 후반이거든요. 보시면 뭐 10만 2천원, 뭐 10만 1천원, 뭐 10만 3천원 뭐 이렇게 들어왔고, 근데 최근에 국민연금기금에서 이제 300억 정도를 이제 거래단가 10만원에 들어온 이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종가를 보시면 10만 6천원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이제 매집 들어온 가격대에 비하면 훨씬 더 이렇게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대주주가 그렇게 크게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적으로는 이제 지금도 아직도 상승 추세를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 해서 일단 이렇게 금호석유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호석유에 대해서 또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뭐 전기료 인상 등등 뭐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도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이제 금호석유와 우리 ENL 이 두 종목의 대결을 하기 전에 또 가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잡으면은 투자 전략 세우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오늘 종가로 이제 매수가를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97,000원까지 좀 길게 봤는데요. 이거는
좀 일단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을 버티시라는 의미에서 좀 손절을 길게 잡았고, 그리고 또 목표가는 또 그만큼 또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11만 9,500원가, 그러니까 12만 원 부근에서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해서 이제 11만 9,500원까지 이제 좀 길게 좀 목표가를 좀 올려놨습니다. 예. 네, 목표가를 좀 길게 올려놨다는 설명을 주셨는데요. 자, 이 두 분께서 이제 또 서로에 대한 종목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또 이 종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현지 전문가께서 우리 ENL 어떤 점에 대한 질문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뭐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충분히 이제 들어갈 만한 그런 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은 이제 우리 ENL의 지분 구조를 좀 보시면은 이제 우리 ETI가 45% 가지고 있고 LG 디스플레이가 21.25%, 하나대투증권이 19.74에다가 자사주가 2.8%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여기 이제 보이는 것만 다 더하면은 이제 한 88.8% 정도가 나와버리니까 이 지분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시장에 당분간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11.2% 정도밖에 지금 시장에 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940억이니까 11% 정도 계산하면은 100억 정도밖에 시장에 안 깔려있는 상황이라서 뭐 충분히 가격이 급등하기도 쉽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급락하기도 쉬운 그런 종목이 아닐까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등을 노리시는 개인들,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급등을 노리시는 개인들한테는 유리하겠지만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위험하지 않나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급등을 노리는 건 충분히 좋지만 좀 비중에 대한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시장 상황 보면은 뭐 종목들 뭐 삼성전자도 지금 들어가기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장 빠진데. 근데 아까 뭐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뭐 만약에 제가 벽산건설처럼 점상아까 빵빵빵 날아가는 종목 갖고 왔다면 방금 말씀하신 게 제가 보기에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윗꼬리 단 것도 아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세력들 좀 장난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저도 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벽산건설 예를 들었지만은 벽산건설처럼 만약에 뭐 점상가격이 가버린다 그런 종목 갖고 왔다면은 그런 말씀하신 게 성립이 돼서 말도 안 되는 부분이라 봐야 되겠지만, 급등주든 성장주든 대형주든 저가주든 뭐 통신주든 뭐 방어주든 그런 부분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시기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부분도 좀 나타날 것 같은데, 지금 뭐 어차피 차트 뭐 저보다 더 잘 보실 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와서 지금 상한가 진입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아직은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주신 질문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못마땅하다는 그런 표정으로 답변을, 뭐 내가 급등하는 좀 벽산건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격적인 설명이 딱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 시간상, 뭐 좀 아쉽습니다. 예, 뭐 질문을 하실 때 이렇게 뭐 살짝 이렇게 녹여서 뭐 질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뭐 하여튼 마무리를 짓자면은 어쨌든 아직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좀 결론이고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리고 지금 금호석유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최근에 금호석유가 고무 합성소지 만드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부타디엔 가격 동향을 봐야 되는데, 부타디엔 가격 동향 본다면은 지금 최근에 와서 부타디엔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중국 쪽에 공장들이 풀가동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럽 쪽 수요가 아직 못 받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내년 2분기 말씀을 하시던데, 일단 뭐 자동차 쪽 같은 경우 지금 이제 10월달 유럽 자동차 판매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 뭐 유럽 성장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발표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부타디엔 가격이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 다시 가격 조정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부타디엔 가격이 하락한 구간 속에서 합성고무 가격도 이렇게 올라갈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다면은 업황이 그만큼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부타디엔 가격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일단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부타디엔 가격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요게 이제 원재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락하면 솔직히 금호석유 입장에서는 좋아진다고 보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부타디엔 가격이 하락하면은 솔직히 이제 금호석유 입장에서 원가는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더 증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량 판매 대수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이제 타이어 수요랑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타이어 교체 수요가 더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차 사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제 거기서 타이어가 껴가면은 당연히 더 좋겠지만 일단은 기존에 있는 타이어가 교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그렇게 신차에 대한 것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나 사실 그렇게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또 바닥을 많이 다져놨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만 이제 회복하면은 그래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그 아까 전에 원재료 하락 그 부분 저도 동의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부타디엔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이 원료를 사와서 합성고무를 만들기 때문에 요 스프레드라 그러죠. 소위 말하는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면서 맞는데 중요한 건 부타디엔의 지금 그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서들 말씀하신 공급 과잉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발생되니 그만큼 수요가 안 받쳐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합성고무 가격 동향도 마찬가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8월달, 9월달 기점으로 이제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건 이 스프레드 얘기할 때 중요한 게 지금 그만큼 수요가 받쳐주냐 못 받쳐주냐에 따라 이 제품 가격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럽 쪽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고 있고 공급이 크기 때문에 제품 스트레스가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4분기 뭐 금호석이라든지 다른 화학업체들 실제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쇼크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금호석유화학을 접근할 때 부타디엔이라든지 그리고 합성고무 가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급 과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제품 가격 스프레드를 얼마나 어떻게 확대를 시켜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이제 유럽이랑 이제 네. 이쪽에서 어쨌든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지적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는 거 인정하는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어쨌든 주식이라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못 받쳐주는 거는 인정하지만 네.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거를 예상하고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답변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화학 물질 그 전체 뭐 시장의 가격이라든가 수요 공급이라든가 그런 시장에 대한 아주 큰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날카로운 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오늘 줄인 두 종목 모두 다 좋은 종목이니까요. 우리 ENL, 금호석이 모두 눈여겨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현진, 정태근 두 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상로의 진격의 내일장입니다. 자, 이상로 멘트의 포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11월 2주차는 총 수익률이 마이너스 2.2%로 시장 상황을 그대로 좀 반영을 한 듯 좀 빠져 있습니다. 이게 CJENM이 지금 사졌으면은 오늘 한 31,000원을 넘나들기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수익이 나면서 똔똔 정도 됐을 텐데 좀 아쉽다 싶네요. 네, 11월 3주차입니다. 여기서는 또 이제 우리 또 이상로 멘토의 이거 뭐 또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가 됐군요. 거의 4% 가까이 올라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상로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호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자, 힘들 때일수록 웃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표현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요. 뭐,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고민거리도 많으실 텐데, 자, 고민한다고 뭐 해결되는 건 없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빠졌을 때,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하루였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랠리를 펼치기 전에 외국인은 이미 충분히 사들였던 물량이었고 거기에 비한다면 아직도 매물은 상당히 적게 나왔다는 거죠. 그럼 지금의 하락 자체는 크게 염두에 두실
상품 쪽이 아니고 지금은 좀 더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대 낙폭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한 번 더 보고 다시 한 번 더 매수 타이밍으로 신규적인 포트폴리오 재편집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가장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은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능력이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어떤 종목군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군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잠시만요.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크게 오르지 못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목군들도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팜스코 오늘 6.8% 정도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잡기는 상당히 어려운 종목군이죠. 그 다음 종목 한국사이버결제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국사이버결제 B2B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증시를 그리고 종목군을 올렸다는 거죠. B2B라고 하면 우리가 개인과 다음에 기업 간의 거래를 B2C라고 합니다. 그래서 C는 개인을 겪겠고 대신 B는 바로 기업이라는 거죠. B2B, 바로 기업 대 기업 간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오프라인 거래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런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기업들이 조금 더 매출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조금 지금 묻어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 한번 보시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던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소비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인데요. 지금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소비 심리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을 봤을 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상승 추세로 전환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섣불리 들어갔다기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들어간다면 상당히 마음고생을 심하게 할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기준가를 한번 본다면 상단에 있는 이 12,300원대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 돌파를 했을 때 우리가 따라 들어가는 전략이 가장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단에서는 잡는 게 아니죠. 지금 특히 지금 시장에서는 고생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 점수는 50점 그리고 가치 점수 40점 업황 테마 점수 30점 그만큼 소화되어 있었죠. 3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리온 쿠첸이 4%의 큰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얼마 전에 제가 사진을 한 장 받았는데 중국인들이 입국을 이제 출국을 하면서 리온 쿠첸 밥솥을 카트에 싣고 가는 사진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리온 쿠첸 그리고 우리나라 밥솥의 진정한 기술력이고 힘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집에 밥솥 혹시 뭐 쓰십니까? 쿠쿠 쓰십니까? 아니면 쿠첸 쓰십니까? 반반이시라고요? 예, 저희 집은 쿠첸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주가 자체를 올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점유율 자체가 점점 상승하는 기업이 바로 쿠첸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이런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어차피 집에서 쓰는 그 밥솥의 그 쿠첸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PER 밴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10배에 지나지 않거든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까지도 충분히 활약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주가상으로 한번 보신다면 지금 7,200원대에서 어느 정도 저항권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관점 같은 경우에 저는 좀 과매도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은 미리 들어가셔도 괜찮게 올라갈 수 있는 스윙주 관점으로도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 점수는 70점 그리고 가치 점수 보게 드문 게 상당히 좋습니다. 7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70점 중국 소비 모멘텀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시장이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한 번 더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은데요. 우리 ENL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정태근 팀장님이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ENL 지금 1.7%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군 보면 얼마 전에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때도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상단에 있는 이 매물대를 뚫기 힘들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여전히 맞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제가 보는 관점으로 현재 이렇게 급하게 들어가시는 분 하단도 같이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의 상승분이 나타날 시에는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영역으로 가능하지만 내일 또다시 한 번 더 꺾이는 모양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관점이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갭이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갭이 발생을 했다는 것은 갭을 메꾸고 갈 확률이 높다고도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의 거래량이 상당 부분 나왔었지만 앞서서의 거래량이 좀 더 붙어서 올라가줬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드는 차트였습니다. 우리의 차트 점수 60점 드리겠고요. 가치 점수 20점 그리고 업황테마 점수 4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은데요. 자, 삼성전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삼성전기가 지금 종목 상담이 한 개 들어왔습니다. 8만원에 사셨는데 6648님이고요. 자꾸 떨어집니다. 앞으로 전망은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삼성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삼성전기가 우리나라 국내 IT 기업들과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삼성전기의 경쟁 상대는 바로 소재 분야를 생산하고 있는 바로 일본 기업들이겠죠. 우리나라의 원화가 강세를 보일수록 삼성전기에 대한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단가인하 압력은 여전히 지속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쟁업체는 아직까지도 엔화는 좋은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원화가 강세가 되면 그만큼 글로벌적인 입지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삼성전기는 거기에 대한 타격을 그대로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앞으로의 스마트폰 성장성도 둔화될 우려 조짐이 보임에 따라서 삼성전기도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가 삼성전기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술적인 반등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월봉을 한번 같이 볼게요. 월봉을 한번 크게 한번 보시면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현재 자리에서 반등이 못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는 좀 더 이어진다고 보겠고, 거기에 대해서 6만원대까지도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려야 되는 것은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야 되는 곳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추세적인 반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속기 쉬운 패턴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보시더라도 지금 5일선을 바닥으로 해서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어땠습니까? 바로 갭 하락이 나오면서 크게 떨어졌다는 거죠. 이런 차트 패턴을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패턴이 바로 이런 패턴이고요. 하단 자체가 5일선밖에 없고 다음에 다 역별이다. 이게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내기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역부족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이런 차트는 시장이 좋아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길 바랄게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차트 점수 40점 드리겠고요.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40점, 그리고 가치 점수, 가치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3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한 개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Y솔이 문자가 왔는데요. Y솔 한번 같이 볼게요. 6819번님이 Y솔 12,000원에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망 봐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Y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빠졌죠. 지금 13,000원에 사셨는데요. 돌파 갭을 이용한 12,000원에 사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박수권 하단 매매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분 같아요. 하지만 방송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에 이 주가를 정말로 올리려는 세력이 있었다면 이렇게 계속적인 기회를 주지는 않겠죠. 하단 자체가 몇 번의 12,000원 자리가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 주가를 올리는 세력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올리는 방법보다는 확실하게 한번 찍고 그냥 이렇게 급하게 올리는 방법을 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올리려고 하는 세력의 힘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고요. 아직까지 투매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권에서 한 번에 큰 반등을 노리는 그런 차트 패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내려올 만큼 내려왔습니다. 내일 반등 한번 보시고, 내일 반등이 생각보다 약하게 진행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전략, 그리고 반등이 좀 더 강하게 진행된다면 11,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격 포트폴리오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바로 동부화재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끝났을 때 다시 한 번 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양적 완화 축소가 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금리 인상이라는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가 즉 이 부분 자체를 디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만큼 지금 보험주는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와 상당히 연관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금리가 동결되면서 보험주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박수권을 만드는 모습이었고 현재는 이 박수권을 돌파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3단선을 3개의 선으로 작용을 했을 때도 현재 같은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좀 더 대응을 하신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동부화재 저는 점수를 상당히 높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고요. 차트 점수는 90점 그리고 가치 점수 아직까지 가치는 미약합니다. 30점 그만큼 기대감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는 8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조금 낮게 잡아 드릴 건데 하단에 51,000원대를 우리가 매수가로 공략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5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시장이 힘들었습니다. 힘든 만큼 우리는 꼭 결실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 것은 쉽게 얻을 수가 없죠. 우리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동부화재 진격 앞으로!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을 마칩니다. 또 내일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